제가 이번에 만든 회로인데 회로 일단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캐퍼시터라고 하는 부품을 껴주게 되면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고 지금 이렇게 노래가 연속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끄고, 자, 이게 대략적인 회로도고, 회로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쓰인 부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회로에 쓰인 부품들인데, 우선 이건 축전기를 나타내는 기호고, 축전기란 영어로 캐퍼시터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2학기 때. 그리고 얘는 우선 주요한 역할은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역할이에요. 이것도 이따 회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얘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고효율 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받으면은 빛을 내는 아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항인데, 얘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얘인데, 왜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해주냐면 회로 속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민감한 얘들이 갑자기 큰 전류를 받게 되면은 회로가 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항이라는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회로엔 쓰지 않았는데 중요하니까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다이오드는 역시나 반도체를 이용한 아이인데 얘는 정류작용을 하는 아이예요. 정류작용이란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준 작용을 말하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면 발광 다이오드처럼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트랜지스터. 일단 제가 쓴 트랜지스터는 NPN형 트랜지스터고 이렇게 생긴 애예요. 보시면은 얘는 왼쪽이 이미터, 중간이 베이스, 오른쪽이 컬렉터. 그리고 이게 기호인데 컬렉터로 들어오고 이미터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에 대한 소개가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회로인데, 일단 저는 이 회로에 9V짜리 전지를 사용했어요. 일단 얘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9V짜리 전지가 전기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얘를 1번 다이오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번 다이오드가 켜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야지 컬렉터와 이미터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회로가 형성되어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캐퍼시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캐퍼시터가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전기를 다 수용하게 되면은 전기가 안 흘러요. 이거를 이용한 게 이 회로인데, 일단 캐퍼시터가 왜 전기가 안 흐르냐면, 캐퍼시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처럼 금속판 두 개를 맞붙인 기기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그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양극판에. 근데 얘네들이 양극판에 완전히 다 차면은 더 이상 전하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같은 전하들끼리는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전하들이 더 오를 수가 없고 전하들이 못 가게 됩니다. 전하가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전하가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하가 못 움직이게 된 이런 상태에서는 전류가 차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맨 처음 충전된 이 캐퍼시터에 전류가 차단되면
이쪽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쪽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가는 전류가 차단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다이오드와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으로 이 캐퍼시터는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돼요. 전류가. 그러면 이쪽 전기가 방전이 돼서 전하를 다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 베이스에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럼 이건 다시 켜지게 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쪽 캐퍼시터는 충전이 완료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러면은 이쪽 베이스에 전류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는 이 트랜지스터에서 흐르는 컬렉터로부터 흐르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가 끊기는 거니까 끊기는 거예요, 회로가.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끊어지게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게 되고, 그러면 다이오드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로는 이런 과정이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거죠. 얘가 충전될 때 얘는 방전이 되고, 얘는 방전될 때 얘가 충전되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트랜지스터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이오드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이 트랜지스터 이 회로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시면은 회로에서 이 캐퍼시터 요거를 이런 식으로 꼽게 되면 소리가 연속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이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일단은 이 회로는 일단 이 동그랗게 생긴 친구를 버저라고도 그러고 부저라고도 그러는데, 얘는 소리를 내는 얘예요. 스피커 같은 얘인데, 얘는 지금 노래가 회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회로에 저장된 노래가 계속 되려면은 전류가 계속 흐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로는 계속 전기를 끊었다 켰다 끊었다 켰다 하는 회로기 때문에, 보통이라면은 노래가 계속 리셋이 되면서 뚝뚝 끊기는 불연속적인 노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캐퍼시터가 있으면은 노래가 끝났을 때 캐퍼시터가 원래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전류가 안 흐를 때 얘가 지속적으로 방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부저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전류가 끊긴 상황에도 얘가 직접 자기가 저장한 전류를 부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저의 노래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성질은 우리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요. 캐퍼시터의 이러한 역할은. 그게 램이라는 게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전류가 끊기면은 정보를 잃어버려요. 얘는 전류가 끊기면은. 그래서 얘가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도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이 캐퍼시터가 전류를 저장했다가 컴퓨터가 꺼지거나 작동이 약간 오류가 났을 때 얘가 계속적으로 전류를 내뿜어 주기 때문에 램이 기억을 잃지 않고 있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램은 캐퍼시터의 도움으로 전류를 계속 공급받아서 기억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리고 전자기기의 고장은 이 캐퍼시터가 많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캐퍼시터가 마찬가지로 전류를 계속 흘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계 같은 거 보면은 캐퍼시터가 사실 이 상태를 유지해주는 얘기 때문에 기기의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다 캐퍼시터가 고장났다고 보면 돼요. 이건 그냥 잡지식이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이제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호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베이스라는 이름에 밸브가 있다고 생각하고,
컬렉터라는 이름의 물을 넣는 탱크가 있고 이미터라는 이름의 배수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밸브가 전류가 흘러야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밸브가 전류가 안 흐르게 되면은 물이 안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일단 우리가 전류라고 생각하시면은 물이 안 흐르면은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면 회로가 닫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전류를 걸어주면 베이스라고 불리는 이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고 트랜지스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회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로를 한 번만 더 작동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